자, 우리 형태론 계속하고 있고요. 16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품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활용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왜 아까 품사 구분할 때 용언, 동사와 형용사 그다음에 뭐까지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는 가변어, 즉 형태 변화가 가능한 애들이라고 했죠. 문법적으로 그것을 형태 변하는 것을 뭐 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활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죠? 활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히 활용 중에서 불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세부적인 유형 같은 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도요, 설명형 제시문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바로 불규칙 활용이라는 용어부터 들어갈 건데, 여기 기대서 생각해 보죠. 당연히 그럼 무슨 활용도 있겠어요? 불규칙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규칙 활용.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가볍게만 잡을게요.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 활용, 형태 변화할 때 활용하는 양상이 어떤 거? 규칙적인 거. 그러면 규칙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것이 활용하는 거니까 규칙적이라는 것은 어간에 어미 결합했을 때 어간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거. 당연히 뭐예요? 규칙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양상이, 즉 변화 양상이 항상 뭐하면 일정하면 그것도 뭐겠어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 조건 하에서 항상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규칙적이라고 해요? 불규칙적이라고 해요?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면 규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대서 생각을 해보면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이나 어미 붙어서 결합해서 바뀌는데 변하는 양상이 불규칙적인 것, 즉 일부 단어에서만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 무슨 활용이라고 하겠어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게 활용이니까. 그러면 어간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거나 앞에 어간이 달라지거나 뒤쪽에 뭐가 달라지거나 어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간 어미가 다 달라지거나, 그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맞춤법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변화 양상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활용이 어간이 바뀌는 범주인 건지 어미가 바뀌는 범주인 건지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범주인 건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가 바뀌는 경우? 어간이 바뀌는 경우죠. 자, 어간 앞쪽이 바뀔 때는요. 이름을 붙일 때 어간 앞쪽이니까 앞쪽에서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의문의 이름을 따가지고 불규칙 활용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미리 이제 미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보통은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은 보통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불규칙 활용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 거의 대다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나 어거든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의 양상을 점검할 때는요, 다가 붙어 있는 단어의 기본형을 잡고요, 어간에 아나 어를 붙여서 뭐가 바뀌는가를 점검하면 상당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짓다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짓까지가 어간이죠. 그죠? 그러면 뭐 붙여보면 돼요? 아나 어 중에 뭐 붙이면 돼요? 어 붙이면 어떻게 활용해요? 지어.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어간 받침에 뭐가 있었는데? 시옷이 있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더니 시옷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탈락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앞쪽 어간이 바뀐 거고 바뀌기 전에 의문의 명칭을 따서 이런 거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얘가 불규칙이라는 것은 어간 받침이 시옷으로 끝나는 모든 어휘에서 이 변화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교를 살짝 해볼게요. 우리 씻다 같은 경우도 어간 받침에 뭐가 있나요?
시옷이 있는데 얘는 어를 붙이면 어떻게 활용을 해요? 씻어 이렇게 활용을 하죠. 이게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맞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아나 어 붙여서 활용 양상 점검해 보는 건요 굉장히 쉽게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서 같은 경우는 어간어미 바뀌지 않으니까 규칙 활용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했을 때 어간 받침 시옷이 없어지는 경우는 특정 어휘에서만 나타나므로 이것은 규칙 활용이 아니라 무슨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세요. 씻다. 짐 같은 것을 씻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간 씻으다가 어미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짐을 실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숙소에 짐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하나로마트 갔다가 생선을 제 구워 먹고 싶을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에 뚜껑이 없는 프라이팬을 샀거든요. 막 연기 막 나서 하나로마트 갔더니 프라이팬 뚜껑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11,800원인데 이걸 살까? 쿠팡에서 1,000원짜리를 사야 되나? 그 실리콘으로 된 거. 근데 봤더니 실리콘으로 된 건 푹 꺼진대요, 막. 그래가지고 유리로 된 거 11,000원짜리 사서 삼치를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네, 숙소에서 삼치에서 간장에 무 갈아 놓고 그 고추냉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썼는데 혼자 맛있게. 삼치 싸던데 2,500원.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건데 2,500원이어서 또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물기 없이 튀겨야만 기름이 덜 튄다 그래서 키친타월에 이렇게 물기 흡수시킨 다음에 뚜껑 덮어서 잘 구워가지고 확실히 뚜껑이 있으니까 좋더만.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삼치 값보다 뚜껑 값이 더 비쌌다는 거. 삼치 2,500원, 뚜껑 11,800원. 그죠? 뚜껑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려고 합니다. 그죠? 당분간 계속 생선만 구워서 처먹으려고. 그죠? 뚜껑 샀으니까 열심히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했네. 그래서 이렇게 삼치 한 마리 굽고, 오징어 젓갈 꺼내고, 김 꺼내고, 정호 형이 이렇게 그 즉석 북엇국하고 배추 된장국 팩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물 끓여서 붓고 하니까 일식 8찬 정도의 반찬으로 어제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거 외지에 있는데 너무 혼자 잘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니까 집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씁쓸하다잉.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요? 싫어. 너무나 잘 쓰죠. 그러면, 뭡니까? 어디가 바뀐 거예요? 어간 받침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뭐로요? 리을로 바뀐 건데, 어간 쪽이 바뀌었을 때는 바뀌기 전에 의문 명칭을 따서 얘를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불규칙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왜, 그죠? 이를테면, 묻다 같은 경우에, 물론 요 묻다는 지금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죠? 파묻다, 매장하다라는 의미의 묻다 같은 경우는 어를 붙이면 어떻게 씁니까? 묻어, 그죠? 보물을 묻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간 받침 디귿이 모음어미 만났을 때 리을로 나타나는 것도 특정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무슨 활용? 불규칙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꾸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얘네가 불규칙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돕다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간이 어디까지? 돕이에요. 그러면 돕다의 돕에다가 아가 붙으면, 자,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돕다에 아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친구를 도와 이렇게 쓰지. 나는 친구를 도와주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죠? 근본이 없는 말이죠. 그죠? 친구를 도와라고 잘 쓴다고요. 그러면 아를 붙었을 때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잘 보세요. 지금 돕다에 뭐 붙인 거라고 했어요? 아 붙인 거라고 했죠. 그러면 와가 되려면 아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오가 와야 되죠. 그러면 얘는 돕다의 받침 비읍이 뭐로? 오로 바뀌어서 오, 아가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와가 됐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간 쪽의 비읍이 오, 우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역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비교해보면 좁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면적 얘기하는 아가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좁아 이렇게 쓰잖아요. 즉 얘는 어간 어미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부터는 바로 볼게요. 그죠? 자, 부르다에 어가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요? 노래를 불러.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부터 그냥 이제 쭉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가 붙었을 때 어간 쪽에 르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리을로 나타난 거죠. 부르다에 어가 붙어서 불러가 되면 어미 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간에 있는 느가 리을로 나타나서 앞쪽의 리을은 받침으로, 뒤쪽의 리을은 뭐로? 초성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르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푸다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아나 어 붙여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죠? 자, 푸다의 푸에다가 어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더니 퍼 했을 때 어간 쪽에 뭐가 사라졌어요? 우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앞쪽 어간이 바뀐 거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의문 명칭을 따서 무슨 불규칙? 우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을 확인하려면 어미 중에 뭐나 뭐 붙여보면 편하다. 아나 어 붙여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한 결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이상한 어휘 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 이미 그렇게 맞게 써왔던 말이고요. 다만 어간 쪽이 바뀔 때는 어간 앞쪽이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의 이름을 앞쪽 바뀌기 전 의문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외울 때 아예 알아두면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뭐가 있다? 우르사 대박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한국인의 피로 회복제. 나름대로 대박 친 거 아닙니까? PPL 아닙니다. 대웅제약에서 받은 거 쥐뿔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르사 대박 무슨 불규칙? 우 불규칙 뭐, 르 불규칙, 시옷 불규칙 뭐,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이게 다 뭐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물론 아나 어 붙여서 단어 활용해보고 분석하면 나오는 거기도 한데, 자, 그냥 단순화해두면 편하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우르사 대박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요거 3개 정도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죠? 어려운 개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어요? 뭐가 어미가 바뀌는 경우의 수로 똑같아요. 원리는 아나 어 붙여보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요, 어미 뒤쪽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었을 때는 바뀌기 전에 의문의 명칭을 땄잖아요. 그러면 어미 D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거? 바뀐 후에 명칭을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똑같아요. 자, 우리 왜 하다의 하라는 어간에다가 아가 붙으면 얘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공부를 하다에 아가 붙은 공부를 하여. 하여의 준말이 뭐예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였다,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여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뒤쪽에 붙은 아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여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뀐 후에 명칭을 따서 무슨 불규칙? 여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러 불규칙 한번 볼게요. 하늘이 푸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요즘 같은 하늘이죠. 푸르다. 그러면 여기에 어가 붙으면 하늘이 풀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늘이 푸르러. 날마다 푸르러 가는 하늘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여기다 어 붙으면 푸르러 이렇게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간 푸르는 그대로 있고 어미 어 자체가 뭐로 바뀐 거예요? 러로 바뀐 거죠. 그러면 바뀐 후에 명칭을 따서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오 불규칙.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달다가 맛을 얘기하는 달다가 아니에요. 맛을 얘기하는 달다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달다입니다.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나에게 건네도록, 주도록 요구하다. 우리가 이게 나에게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달다가 있습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게 달다라는 기본형으로 잘
안 써서 그래요. 근데 제가 예 들어드리면 편할걸요. 거기 있는 소금 좀 나에게 다오. 근데 그 다오의 기본형이 뭐예요? 달다예요. 네, 그래서 요게 기본형은 낯설지만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달다 같은 경우는 명령형 종결음이 아라가 붙었을 때 그것 좀 나에게 달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다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오는 어미 아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이후에 어미의 명칭을 따가지고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오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어휘는 확 던져드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달다의 달에다가 아라가 붙으면 다오 이렇게 되는데 어간 쪽에 뭐도 안 보이나요? 달다를 다오라고 활용하면 어간 받침 리을도 안 보이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간도 바뀐 건데 그거는 왜 안 짚어주십니? 깍!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에 규칙 활용 추가하면서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달다에 아라가 붙었을 때 다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미 쪽이 바뀌는 오 불규칙 우선은 잡아두시고요. 리을 처리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뭐가 있겠어요? 둘 다 바뀌는 거.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거. 그죠? 한번 보세요. 히읗 불규칙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파라타의 어간 파랏에다가 아가 붙으면 이거 생각해. 우리 왜 파라타를 반말로 쓰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야, 너 조스바 처먹었어? 입술이 파래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조스바로 얘들 필요는 없는데. 그죠? 아직 팔지 않습니까? 팔죠? 그죠? 여전히 그 히트 상품이죠. 그 끔찍한 혼종도 하나 있던데. 조스바하고 스크류바하고 수박바 세 개 섞어 놓은 거. 그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은 거, 그러니까 섞은 건 아니고 부분으로. 있죠. 그죠? 그 세 가지. 그래, 하이브리드 맞아.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합쳐놨는데, 사온 거 봤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스바인 것도 아니고, 조스바가 아닌 것도 아니고, 스크류바인 것도 아니고, 스크류바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따로따로 사서 하나씩 먹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아니, 신기해서 또 그런 거 보면 사고 싶잖아요. 한 번쯤. 근데, 그냥 딱 한 번 해보고, 다시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고 싶지 않아요. 저기 하나로마트 녹송로 8 거기는 하나로마트 앞에 빨래방 그리고 그 어르신들 행복 빨래방 있고 거기 안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아라리촌 바로 그 옆쪽에.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발견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다시는 안 먹기로 했어요. 다시는 안 먹기로 했고 그때 그거 살 때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엑설런트 한 통 사서 다 먹기. 그래서 엑설런트 한 통 사가지고 날마다 두세 개씩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잘 못 먹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딴 거 확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좋아. 그 세 가지 섞인 건 제가 뭐 그 회사 안티는 아닌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권하고 잘못 말했다. 꼭 사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꼭 진짜 괜찮습니다.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야 내가 잘못 말했네. 이거 어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요? 파레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간 쪽에 뭐가 사라졌어요? 히읗도 사라지고 어미 아가 뭐로 나타나죠? 에로 나타나죠. 그러면 얘는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뀐 불규칙 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아나 어 붙여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인의 문법적인 직관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거든요. 우리 보세요. 똑같은 어간의 히읗 받침 있지만요. 좋다 같은 경우는요. 규칙이겠어요? 불규칙이겠어요? 여기다가 아나 어 붙여보세요. 좋다에 아 붙이면 어떻게 활용해요? 좋아. 이 맞춤법 틀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간도 그대로고 어미도 그대로니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받아쓰기 하고 그럴 때 이런 활용 양상들을 다 교육하는 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맞고 틀린 것들 연습시켜 왔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맞춤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 어 붙여보는 방법 활용하시면 되고요. 파라타 파레 같은 경우는 바로 연상하기는 힘들지만
팔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아 맞아 쓰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확인할 때 일일이 여기에 속하는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불규칙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 거의 대다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어미가 뭐나 뭐, 아나, 어 같은 거니까 아나, 어를 붙여서 어간이 바뀌는지 어미가 바뀌는지 아니면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나, 어를 붙여보는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면 어간 바뀌는 거 우루사 대박. 자, 되게 의미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우루사가 대박 나니까 와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감탄하는 거죠. 야 우루사 대박. 여럿이 오. 자, 한 번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니까 우불규칙, 르불규칙 부끄러워서 빨리 갈 겁니다. 시옷, 디귿, 비읍 불규칙 그다음에 뭡니까? 여불규칙, 뭐 러불규칙, 오불규칙 어미 바뀌는 거고 어간어미 다 바뀌는 거 뭐예요? 히읗 불규칙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루사가 대박 나니까 여럿이 오. 야, 그렇게 좋아? 오. 자, 계속해도 재미는 없네요. 그죠? 계속해봤자 만회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난 정말 너무해 다들.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만들어 보라 했더니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다 이걸로 시작해. 뭐 이런 거. 씨발 대보름 뭐 이런 거. 뭐 대보름의 원수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뭐 만들어서 해왔는데 공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만들어 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건 우루사 대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재밌기는 한데 시옷 비읍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옷 비읍으로 시작하거나 시옷 비읍으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차마 그건 쓰지 못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스치듯이 얘기한 그 욕 들어간 말은 아주 그 차분한 여학생이 조용히 다가와서 알려준 겁니다. 그죠? 평상시에 말도 안 하고 수업 옛날이요. 한 4년 전인데 조용히 듣고 앞에서 친구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는데 제가 이거 좀 그냥 뭐 외우는 거 힘든 건 아닌데 원리로 따져볼 수 있는데 재밌는 말 좀 만들어주면 내가 뭐 음료수 하나 사드릴게요 그랬더니만 한 주 지났는데 그 학생이 수업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씨 질문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말도 처음 들었어. 그래서 예, 너무 반가워서 뭐 그랬더니만 아니요. 제가요. 그거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꼬깃꼬깃 꺼내는데 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상시 이미지와 해온 게 도저히 그 평상시 그 태도와 그 모습에서 쌍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음료수를 사주기는 했는데 그 여학생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죠? 되게 다소곳했는데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그죠? 뭔가 그 평상시에 마음속에 응축된 분노가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주의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우리 왜 앞에서 변화 양상이 일정한 것은 뭡니까? 무슨 활용이라고 했어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의 볼게요. 어간 끝모음 어간 받침 리을,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동일한 모음이 탈락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다의 가에 아도가 붙으면 가아도가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가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모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은요. 같은 조건에서 그 변화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무슨 활용이라고 한다고요?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알아야겠죠. 자, 먼저 탈락 잘 보세요. 지금 이 네 개 어휘는요. 어간 끝모음이 다 뭐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다 으로 끝나는 애들이고 국어에서 이런 어휘들은요.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의 끝모음가 항상 탈락합니다. 항상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에요. 다만 일상적으로 잘 쓰기는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편지를 쓰다에 어가 붙으면 어떻게 활용한다고 해서 편지를 써. 그러면 이미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죠?
어간 끝모음이 으고 뭐로 시작하는 어미?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더니 어간의 끝모음 뭐가 탈락했어요? 으가 탈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건데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 네 개 어휘는요, 우리가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따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 담그다가 김치나 젓갈을 만들다, 액체 속에 넣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쓰는 게 담구다라고 잘못 쓰는데 이 어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치를 담그다. 그 다음에 시냇물에 발을 담그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이 담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아가 붙으면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김치 담가 먹다가 되는 거죠. 담궈가 아니라. 그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붙었을 때는 어간의 끝모음 뭐가? 으가 항상 탈락하죠. 그러면 으 탈락하고 남아있는 기억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담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담가서 담갔다가 되는 거지 담궈 이런 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르다 같은 경우도요. 잘 보세요. 얘는요. 들리다라는 어휘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듣다의 피동사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들르다는요.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래서 가게에 들르다, 대전에 들르다 했을 때 기본형은 들리다가 아니라 뭐예요? 들르다가 되는 거고 역시 여기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들러서 들렀다가 되는 거죠. 그죠? 들렸다.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할 때 들렸다라고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잠그다. 얘도요. 잠구다라는 어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다. 밸브를 잠그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역시 활용하면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아서 같은 게 붙으면 잠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잠가서 잠갔다. 규칙 활용하고도 관련되고요. 맞춤법하고도 관련되는 요소기 때문에 요거 잘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르다. 이건 뭐냐면 큰일을 겪다 시험을 보다 했을 때. 그래서 얘도요. 한국어 단어에 치르다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어제 모의고사를 치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치르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치르에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붙으면 어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어간에 뭐가 탈락해요? 으가 탈락하고 남아있는 리을에 엇 붙으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겁니까? 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어렵지는 않은데 단어의 기본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맞춤법상 구현했을 때 맞춤법에 맞춰서 쓰라고 했을 때 틀리기 쉬운 어휘들이 이 4개 어휘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들리다와 들르다는 의미 따라 다른 거예요. 들리다는 뭡니까? 듣다의 피동사. 그래서 소리가 들리다가 되는 거고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의 기본형은 들리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들르다가 되는 거죠. 그죠? 들르다, 들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에 어감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것도요. 항상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는 규칙 활용입니다. 보세요. 어감 받침 리을은 언제 탈락하냐 하면 거기 보면요.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 붙임표 리을은 받침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 리을인 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오 앞에서 뭐 없이 예외 없이 탈락한다는 겁니다. 쉽게 정돈을 하면요. 어감 받침 리을 탈락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앞에서 탈락하냐면 날 보시오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하는?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다음에 받침 뭐인 어미,
리을인 어미, 그리고 맨 끝에 오는 어미 뭐 앞에서? 오 앞에서 탈락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죠? 자, 딴 데 보지 말고 날 보라고, 날. 날 보시오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는 달다라는 단어 있었죠. 근데 요거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가 붙으면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그 책을 나에게 다오. 그럼 보세요. 뒤쪽에 아라가 오로 바뀌었고, 그럼 보세요. 지금 오가 왔기 때문에 달다의 달의 받침 리을이 뭐 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오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건 규칙, 불규칙? 규칙이기 때문에 아까 달다를 다라고 쓰는 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고 어간 쪽에 리을이 탈락하는 건 불규칙 활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달다라는 단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리을이 빠지는 것은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다를 다오라고 활용하는 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거든요. 이를테면 보세요. 규칙을 외우지 않아도 금방 쓴다고요. 어떻게 씁니까? 울다에 어떻게 씁니까? 울다, 우는 이렇게 쓰죠. 그러면 보세요. 이건 무슨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침 리을, 어감 받침 리을이 지금 는, 뭐로 시작하는 어미입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인데 우리가 리을 탈락해가지고요. 어떻게 써요? 울는이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우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이 리을 탈락과 관련해서 거칠다와 녹슬다 같은 거 활용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요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보통 어미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의가 들어가거나 뭡니까? 안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의가 들어가는 형태의 어미가 붙을 때는요. 앞말이 참고예요. 본능적으로 잘 쓰기는 하는데 앞말이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의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중에서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뭐로 끝나면 리을이나 뭐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미들 중에서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의 어미가 붙습니다. 요거는 일상적으로 잘 써요. 보세요. 잡다의 잡아에는 은 붙어요, 니은 붙어요? 잡다에 은과 니은 중에 뭐 붙어요? 잡은이라고 쓰죠. 잡은이라고 잘 쓰는 거죠. 아니 니은 붙으면 어쩔 건데 이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쓰는데 아니 가다의 가에서는 둘 중에 뭐 붙어요? 간이라고 쓰지 가은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쓰는데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거 기준 잡아 두시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거칠으는 거칠다. 이제 대중가요 가사 같은 데서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는데 그 김수철의 젊은 그대라는 옛날 노래예요. 옛날 노래인데 그 노래 첫 가사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걸려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뭐 이런 그 노래 가사예요. 시적인 가사인데 아유 메마른 것들 진짜 자 반응이 없네. 근데 그런 거 보세요. 거칠다에 붙었을 때는 보세요. 은이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돼요? 리을로 끝나니까 뭐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규칙을 외워도 니은 붙었는데 거칠에 니은이 붙었더니만 처리가 안 되죠. 되게 이상한데? 써본 적이 없는 말인데 근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칠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죠. 우리 방금 한 거 어간의 받침 리을은 뭐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날, 보시, 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칠다에 거칠에 니은이 붙으면 뭐예요? 니은 붙었으니까 얘가 뭐 해야 돼요? 탈락해야 되죠. 그러면 거칠은이 아니라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거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가 아니라 거친 벌판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녹슬은도 똑같은 거겠죠? 녹슬은 무시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형이 녹슬다예요. 그러면 은과 니은 중에 녹슬이 리을로 끝나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감 받침 리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뭐 하니까? 탈락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녹슬은이 아니라 녹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녹슬은 못이 아니라 녹슨 못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요거 지금 이제 규칙을 설명해 드린 건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번 달에 제가 언어 문제는 항상 모의고사 같은 거 고등학교 애들이 보면 저도 보거든요. 왜냐면 그건 우리하고 교집합이 크니까. 이번에 얘가 나왔어요. 1학년 거에. 뭐가 나왔냐면 어감 받침 리을은 이 얘기.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리을, 종결어미 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라고 딱 지문을 주고 나서 어감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어휘들을 활용했는데 맞춤법에 맞게 썼느냐 맞게 쓰지 않느냐가 선택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날 보시 오는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평상시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설명이 제시문에 나왔을 때 그렇지. 거칠다에는 니은 어미가 붙는데 분명히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고 했으니까 거칠은이 아니라 리을 빼고 니은 붙여서 뭐가 맞다? 거친이 맞구나라는 걸 제시문 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설명 보고 연결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도 비록 1학년 문제지만 그게 난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제가 싫어하는 것들 정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썰은 김치 기본형 뭐예요? 썰다죠. 그러면 은이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돼요. 근데 니은 앞에서 어감 받침 리은은 뭐예요? 탈락하죠. 그러면 썰은 김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썬 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아직 강하게 마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죠? 아니 맞춤법 틀리게 써서 보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썰은이라고 하면 잘 팔리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말짐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거에 흥분했네요. 그죠? 그래서 맞춤법상 뭐가 맞아요? 썬 김치가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연상도 좋고 태양의 김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더 안 좋은가? 자, 그다음에 3번에 요거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여기 이 장소 사정 때문에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까지만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문제 한 문제입니다. 자, 동일 모음 탈락하는 거 보세요. 꼭 합격하기를 바래라고 하면 안 되고죠. 안 되죠? 기본형이 뭐예요? 바라다. 써볼게요. 그러면 바라다에다가 종결어미 뭐가 붙은 겁니까? 여기 잡아. 난 내가 좋아할 때 아가 붙은 건데 어간에도 아가 들어가고 어미에도 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라아가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바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동일 모음이 탈락하는 거예요. 어간 모음 아 뒤에 바로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도 금방 되죠. 자, 오늘 한 건데 이거 분석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서다의 서에 서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분명히 했어요. 국어 어미 중에 뭐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 그러면 얘는 분석할 때 서다의 서에다가 그냥 서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어서가 붙은 거예요. 그죠? 좋아요. 아도나 어도, 아서와 어선데. 그죠? 그러면 서다의 서에 어서 붙었을 때 어가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져서 서가 아니라 서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모음이 어간 어미에서 겹칠 때 동일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도 항상 나타나는 무슨 활용의 범주다? 규칙 활용의 범주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거기 개념 확인 문제 하나까지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숙제가 38쪽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38쪽까지 돼 있는 거 맞죠? 지금 보자. 거기 행여 모르니까 그 45쪽까지만 문제 조금 더해 주죠. 45쪽이요. 45쪽. 예, 이미 38쪽도 돼 있긴 한데 45쪽. 그러니까 요거 앞에 내용 보면서 푸시면 돼요.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앞 내용 보면서 설명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45쪽까지 푸시고요. 저기한테 말씀. 그죠? 전해주세요. 자,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왜 아까 어간이 바뀔 때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바뀌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편한 게 바르게 짝지은 거. 가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뭐 되는 경우, 어간이 바뀌는 것 중에 탈락,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죠? 왜 어간이 바뀌는 것 쪽에 어간에 뭐가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건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불규칙 활용 파악할 때 뭐나 뭘 붙여보는 겁니까? 아나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1번의 가 같은 경우는요, 붙여보면 되죠. 짓다에 붙이면 뭐? 지어. 푸다는 뭡니까? 퍼. 그 다음에 눕다는 뭐예요? 누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탈락하는 거죠. 그러면 지어나 퍼 같은 경우는 시옷과 우가 탈락하지만 눕다를 누워라고 했을 때는 비읍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우로 바뀌어서 뒤쪽에 우와 어가 결합해서 뭐? 워가 된 거니까 얘는 탈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요? 다른 곳으로 바뀌는 거. 나에 들어가는 거죠. 어감 받침 비읍이 그죠? 우로 바뀌어서 눕다의 눕에 붙었을 때 누워가 되는 건 어감 받침 비읍이 우로 나타나면서 뒤쪽에 어와 결합해서 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건데요. 자, 각각 아나 붙여보면 깨닫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아. 춥다는 어떻게 써요? 추워. 씻다에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씻어. 그죠? 얘는 되게 쉽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깨닫다는 디귿이 리을로, 춥다에 붙었을 때는 어간 춥의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건데 씻다는 아무것도 바뀌거나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무슨 활용? 규칙 활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는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 우리 왜 어미가 바뀌는 거? 여, 러, 오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푸르다에 붙으면 어떻게 씁니까? 푸르러. 러 불규칙. 하다에 붙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써요? 하여. 노르다로 색깔이죠. 노르다에 붙으면 노르러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 왜 누르다, 누르러, 노르다, 노르러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개는 다 어미가 바뀌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푸르러, 하여, 러 불규칙, 여 불규칙, 노르다, 노르러, 러 불규칙 해가지고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 3번은 다 해당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에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건 무슨 불규칙밖에 없다고 했어요? 히읗 불규칙. 그죠? 근데 각각 해보죠. 이미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보기 전에 여기서 끝나죠. 좋다에 붙이면 어떻게 씁니까? 좋아. 얘는 불규칙이 아니라 무슨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규칙 활용이죠. 그래서 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라타에 붙이면 어떻게 써요? 파레. 그 다음에 부여타에 붙으면 부예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그죠?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 맞는데 일단은 부여타는 좀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지만 좋다 같은 경우는요. 붙었을 때 좋아라고 명확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4번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이나 규칙 활용의 양상 점검할 때
어간 뒤에 어미 뭐나 뭘 붙여보라고요? 아나 어 같은 거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복습 차분히 두시고요. 암기하기보다는 그죠? 내용 연결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그거 신경 쓰면서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